안녕하세요. 케이스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RLQ 업도미널 페인을 호소하였던 57세 여성입니다. 1차 병원에서 시행한 초음파에서 C쿤과 연결되는 아펜딕스가 점차 다일레이션 되는 것이 보이고 디스탈 파트의 앞쪽으로 시스틱 매스가 형성된 것이 보입니다. 당시에는 페리 아펜디셜 앱세스로 생각하였으나 이와 같이 프록시멀 아펜딕스가 정상인데 디스탈 아펜딕스만 다일레이션 되어 있는 것은 뮤시너스 네오플라즘의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시 보면 이전 동영상에서 소개하였던 오니언 스킨 사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스트레이션이 보입니다. 이후 시행한 CT에서 부분적으로만 디스텐션된 아펜딕스 옆으로 시스틱 리전이 보입니다. 아펜딕스를 트레이스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인 프록시멀 아펜딕스는 다일레이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 보면 디스탈 파트로 가면서 다일레이션 된 아펜딕스가 일리움 뒤쪽에 보입니다. 더 디스탈 파트의 다일레이티드 아펜딕스 옆으로 페리 아펜디셜 앱세스로 생각하였던 시스틱 리전이 보입니다. 코로날 비유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다일레이션 되지 않은 아펜딕스가 보입니다. 이어지는 디스탈 파트의 아펜딕스는 다일레이션 되어 있고 그 옆으로 앱세스로 생각하였던 병변이 보입니다. 이제까지 본 소견들은 perforated appendicitis에 동반된 periappendiceal abscess를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periappendiceal fast stranding이 현저하지 않고 proximal 파트는 다일레이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디스탈 파트만 다일레이션 된 것은 뮤시너스 네오플라즘의 가능성을 의심해 볼 만한 사인입니다. 수술 당시에도 appendicitis에 동반된 periappendiceal abscess로 생각하고 수술을 끝냈으나 병리 조직 검사상 로우 그레이드 아펜디셜 뮤시너스 네오플라즘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아펜디셜 뮤시너스 리전의 용어를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뮤신으로 디스텐션된 아펜딕스를 흔히 뮤코실이라고 부르기도 하나 이는 애매한 용어입니다. 병리학적으로는 논 네오플라스틱 리전인 경우만을 심플 뮤코실 또는 뮤코실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옵스트럭션으로 생기는 리텐션 시스트로서 뮤코잘 하이퍼플레이지아나 네오플라자가 없이 정상 또는 디제너레이티드 뮤코자만 있는 경우입니다. 네오플라스틱 뮤시너스 리전으로는 슈레이티드 폴립, 아펜디시얼 뮤시너스 네오플라즘, 뮤시너스 아데노카시노마가 있으며 아펜디시얼 뮤시너스 네오플라즘은 로우 그레이드 및 하이 그레이드로 더 분류합니다. 아펜디시얼 뮤시너스 리전은 드물지 않습니다. 우리 병원의 경우 전체 아펜디셜 스페시멘의 약 3%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심플 뮤코실은 뮤시너스 리전의 약 6%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네오플라스틱 리전이었습니다. 네오플라스틱 리전은 로그레이드 아펜디셜 뮤시너스 네오플라즘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뮤시너스 아데노카시노마 오브 아펜딕스가 10% 미만인 반면 그 외의 병변들은 드뭅니다. 아펜디셜 뮤시너스 네오플라즘은 커빌리니아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한 아펜딕스 다일레이션이 있을 때 비교적 스페시픽하게 진단할 수 있고 초음파 검사에서 컨센트릭 인터널 스트레이션을 나타내는 오니언 스킨 사인도 진단에 유용합니다. 논 네오플라스틱 뮤코실과의 감별점으로는 사이즈가 2cm보다 크고 페리 아펜디셜 앱세스와 달리 패스트 트렌딩을 동반하지 않으며 앞에서 본 증례와 같이 디스탈 아펜딕스만 다일레이션 되어 있고 프록시멀 아펜딕스는 정상으로 보이는 것 등이 감별에 유용합니다. 로우 그레이드 아펜디셜 뮤시너스 네오플라즘의 예를 보겠습니다. 건진에서 펠빅 매스가 발견된 62세 여성입니다. 트랜스바자이널 소노그래피에서 인터널 스트리에이션이 있는 매스가 발견되었습니다. 포스트 컨트라스트 CT에서 라이트 펠비스에 퓨즈박처럼 생긴 시스틱 매스가 보입니다.
CDR 영상을 다시 트레이스 해보겠습니다. 다일레이션 되지 않은 아펜딕스가 C컵 메디얼 사이드에서 관찰됩니다. 아래쪽에서 아펜딕스와 시스틱 매스가 연결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 레벨에서는 매스가 마치 유테루스의 라운드 리가먼트에 붙어 있고 아드넥살 티크닝도 있어 보여 오바리안 매스를 미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아래 영상을 트레이스 해보면 티크닝이 있어 보이는 부분은 아드넥살 스트럭처가 아니고 바울 루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트랜스바자이널 소노그라피를 다시 시행하였고 여기에서는 매스 내에 펄링 패턴의 스트레이션이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오니언 스킨 사인을 보이는 뮤시노스 네오플라즘에 합당한 소견입니다. 라파로스코피에서 자국 및 양측 난소와 난관은 정상 소견이었고 아펜딕스에 뮤코실로 생각되는 매스가 있어 외과로 의뢰되어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병리에서는 로그레이드의 아펜디시얼 뮤시노스 네오플라즘이 진단되었습니다. 처음 CT에서 아펜디시얼 리전이 인지되지 않았던 경우를 보겠습니다. 얼리 게스트릭 캔서로 EMD를 시행하고 팔로업 중인 79세 여성의 포스트 컨트라스트 CT와 코로널 리포메이션입니다. 다일레이티드 아펜딕스의 월을 따라 칼시피케이션이 보입니다. 액시얼 이미지에서 아펜딕스를 트레이스 해보겠습니다. C콘과 연결되는 다일레이티드 아펜딕스 월을 따라 커빌리니어 칼시피케이션이 보입니다. 코로나 리포메이션 영상을 다시 보겠습니다. 코로나 리포메이션에서도 같은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환자의 프리 EMD CT입니다. 이때도 아펜디시얼 월 티크닝과 칼시피케이션이 보이나 인지되지 않았었습니다. 아펜딕스 안에 바륨이나 다른 포린 머티리얼이 들어가 있는 것과도 감별이 필요하였겠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다일레이티드 아펜딕스의 월을 따라 칼시피케이션이 보이면 뮤시노스 네오플라즘을 의심하여야겠습니다. 하이그레이드 아펜디시얼 뮤시노스 네오플라즘의 예를 보겠습니다. 하이그레이드 아펜디시얼 뮤시노스 네오플라즘은 로그레이드보다 훨씬 적은 빈도를 보이며 영상적으로 로그레이드와 구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콜로노스코피에서 뮤코실 의심 병변이 발견된 74세 여성입니다. 디스텐디드 아펜딕스가 보이고 C콘 베이스 쪽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온 모양입니다. 코로날 영상에서 길쭉한 형태의 매스가 좀 더 잘 보입니다. 앞에 본 로그레이드 아펜디시얼 뮤시노스 네오플라즘과 구분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술 표본에서 디스텐디드 아펜딕스 안에 뮤신이 레이어링 되어 있어 스트레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펜디시얼 뮤시노스 네오플라즘에 흔히 동반되는 슈도믹소마 페리토니를 보겠습니다. 슈도믹소마 페리토니는 뮤시노스 네오플라자로 인해 뮤쿠스가 인트라페리토니얼 어큐뮬레이션 되는 것을 말하며 대부분이 아펜디시얼 오리진입니다. 포함된 세포가 없는 에이셀룰라 뮤신인 경우와 로우그레이드 또는 하이그레이드 뮤시노스 카시노마 페리토니 그리고 하이그레이드이면서 시그널 링설이 포함된 경우로 분류됩니다. 각각 디세미네이트 페리토니얼 아데노뮤시노시스, 페리토니얼 뮤시노스 카시노마토시스, 페리토니얼 뮤시노스 카시노마토시스 위 시그널 링셀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로우그레이드라 하더라도 프로그레시브하게 진행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아펜디시얼 뮤시노스 네오플라즘 수술 후 나중에 PMP가 생긴 경우입니다. 2년 전에 로그레이드 아펜디시얼 뮤시노스 네오플라즘으로 수술을 시행하였던 여성의 수술 전 CT입니다. C컴에 연결된 디스텐디드 아펜딕스가 관찰됩니다. 코로날 비유에서도 뮤시노스 네오플라즘을 의심할 수 있는 병변이 C콘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술 2년 후에 헤마토퀴지아의 증상으로 내원하였을 때는 복관 곳곳에 슈도믹소마 페리토니의 소견이 보였습니다. 광범위한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병리 결과는 로그레이드의 슈도믹소마 페리토니로 레포트되었습니다. 로그레이드 뮤시노스 카시노마 페리토니에 해당하는 경우겠습니다.
수술 후 2년째부터 리커가 발견되어 7년째까지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아펜디셜 미시너스 네오플라즘 진단 당시에 PMP가 있었던 경우를 보겠습니다. 50세 여성입니다. 최초의 초음파 검사에서는 라이트 오바리안 튜머에 동반된 슈도믹소마 페리토니아가 의심되었다고 합니다. 복강 곳곳에 PMP에 합당한 플루이드 컬렉션이 보이는데 페리토니알 티크닝을 동반하거나 노들라 어피어런스를 보이기도 하며 펠빅 플루이드에는 칼시피케이션도 보입니다. Ccum 주변에 아펜디셜 뮤시너스 네오플라즘을 시사하는 커빌리니어 칼시피케이션이 보이나 오바리는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아펜딕스의 아웃라인이 분명하지 않아 럽처된 병변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수술에서도 럽처된 아펜딕스가 확인되었고 로그레이드 아펜디셜 뮤시너스 네오플라즘이 진단되었습니다. PMP로 레포트된 병변은 로그레이드 뮤시너스 카시노마 페리토니 혹은 디세미네이트 페리토니얼 아데노뮤시노시스에 해당하겠습니다. 66세 남성이 초음파에서 복강 안에 멀티플 시스틱 매스가 발견되어 내원하였습니다. 서브헤파틱 스페이스의 시스틱 리전이 보입니다. 라이트 로우 쿼드란트에 보이는 리전입니다. 디스텐디드 아펜딕스로 생각됩니다. CT에서 아펜디셜 매스의 크기에 비해 슈도믹소마 페리토니가 매우 심한 편입니다. 아펜디셜 리전만 보면 말리그넌트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펜딕스의 병변은 로그레이드 아펜디셜 뮤시너스 네오플라즘이었으나 광범위하게 로그레이드 뮤시너스 카시노마 페리토니를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뮤시너스 아데노카시노마는 많은 경우에 슈도믹소마 페리토니를 동반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그런데 PMP나 메타스타시스가 없이 발견될 경우 뮤시너스 네오플라즘과 구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PMP나 카시노마토시스 소견만 보이고 아펜딕스나 아펜디셜 매스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원발병서 진단이 어려울 때도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적 크고 이레귤러한 매스로 발견되어 뮤시너스 아데노카시노마를 의심할 수 있었던 경우를 보겠습니다. 79세 여성으로 아펜딕스에 크고 이레귤러한 매스가 있어 아펜디셜 캔서가 의심되어 수술하던 중 오멘탈 시딩이 확인되어 전원되었던 경우입니다.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한 이레귤러 시스틱 아펜디셜 매스가 보이고 슈도믹소마 페리토니를 의심할 수 있는 병변들도 관찰됩니다. 케모테라피 후 수술을 시행하여 아펜디셜 뮤시너스 아데노카시노마가 진단되었습니다. 페리아펜디셜 앱세스로 오인되었던 경우를 보겠습니다. RLQ 페인으로 내원한 70세 여성으로 최초 CT에서는 아펜디사이티스에 동반된 페리아펜디셜 앱세스를 의심하였습니다. 임상 증상이 아펜디사이티스를 시사하고 주변에 패스트랜딩도 있어 페리아펜디셜 앱세스와 구분이 어려웠던 경우입니다. 앱세스로 생각하고 드레이니지를 시도하였으나 뮤신이 배출되었습니다. 병리 검사상 대부분의 병변은 로우 그레이드 아펜디셜 뮤시너스 네오플라즘이었으나 일부에서 카시노마의 소견을 보였다고 합니다. 수술 후 5년까지 재발이 없었으나 이후 유테라인 칼시노사르코마가 진단되어 수술 후 치료 중입니다. 오바리안 프라이머리 튜머와의 감별이 어려웠던 경우를 보겠습니다. 74세 여성이 앱도미널 디스텐션 때문에 시행한 초음파에서 셉테이션을 동반한 아사이티스와 펠빅 매스가 관찰되었습니다. 이어서 시행한 CT에서 많은 양의 아사이티스가 보이는데 리버 서페이스를 스캘로핑 시키는 매스 이펙트를 보여 PMP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셉테이션을 동반한 로빌레이티드 펠빅 매스가 보여 오바리안 튜머를 의심하였습니다. C콤과의 연결이 불분명한 시스틱 리전이 아펜디스 위치에서 관찰되는데 프라이머리 리전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수술 표본에서도 유관적으로는 오바리 프라이머리 가능성이 의심되었으나 조직학적 소견은 아펜디셜 뮤시너스 카시노마에 합당하였습니다.
슈도믹소마 페리토니를 동반한 미슈너스 오바리안 매스가 있을 때 아펜디시알 리전이 작거나 잘 보이지 않아도 프라이머리 오바리안 말리그넌시보다는 아펜디시알 미슈너스 네오플라즘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버 메타스타시스와 함께 발견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두 번의 리널 트랜스플란테이션 후 팔로업 중이던 남성입니다. 1년 전 초음파에서 보이지 않았던 커다란 매스가 랩트 리버에 발견되었습니다. 다이내믹 CT에서는 Peripheral Rim Enhancement와 Gradual Centripetal Enhancement를 보이는 매스로 리버 리전만으로는 메타스타시스와 콜렌지오카시노마의 감별이 어려울 수 있는 경우입니다. 아펜딕스가 커지고 인터널 인핸싱 매스가 보여 아펜디셜 카시노마의 메타스타시스를 생각할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리버 매스와 아펜디셜 매스를 모두 절제하여 아펜디셜 미슈너스 아데노카시노마가 확인되었습니다. 아펜디셜 매스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카시노마토시스로 나타났던 경우를 보겠습니다. 47세 여성이 체중 감소와 인터미턴트 어비도미널 페인으로 시행한 CT에서 GB 리전과 카시노마토시스가 의심되어 내원하였습니다. 내원하여 다시 시행한 CT에서 GB 병변이 좀 더 분명하게 보이나 카시노마토시스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작은 병변이었습니다. 다른 프라이머리 캔서의 가능성이 의심되었으나 아펜딕스에는 병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시노마토시스를 의심하였지만 PMP로 생각하지는 못하였는데 스플린 주변에 펑티드 칼시피케이션과 서페이스의 스칼로핑이 있는 것은 PMP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디버킹 오퍼레이션을 시행하여 아펜디셜 미슈너스 아데노카시노마와 PMP가 진단되었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펜디셜 튜머는 작은 크기로 PMP를 일으킬 수 있어서 슈도믹소마 페리토니아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면 아펜디스 프라이머리 캔서의 가능성도 의심할 수 있었겠습니다. 논네오플라스틱 심플 뮤코실의 예를 보겠습니다. 심플 뮤코실은 사이즈가 2cm보다 작은 경우가 많고 아펜디사이티스에 동반되어 페리아펜디셜 패스트랜딩을 잘 보인다는 보고가 있으나 우리 병원의 예에서는 시쿰 사이드, 즉 베이스 쪽에 컴파인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9개월 전에 브레스트 캔서 수술을 받은 여성이 RLQ 페인으로 시행한 CT에서 시쿰에 सब뮤코살 튜머가 의심되어 내원하였습니다. 아펜딕스 베이스에 컴파인된 시스틱 리전이 보입니다. 2일 후에 시행한 초음파에서도 시쿰에 하이포에코익 리전이 보이고 아펜딕스는 약간의 티크닝만 의심됩니다. 수술에서 아펜딕스 오리피스에 국한된 논네오플라스틱 뮤코실이 진단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을 위한 콜로노스코피에서 시칼 매스가 발견되었던 경우입니다. 리트로스펙티브하게 보면 시스틱한 부분이 의심되나 당시 CT에서는 매스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레포트되었습니다. 6개월 후 CT에서 시스틱 리전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펜딕스 베이스에 콤파인 되어 있습니다. 수술에서 같은 자리에 논네오플라스틱 뮤코실이 진단되었습니다. 콜로노스코피에서 우연히 발견된 다른 예입니다. 역시 아펜딕스 베이스에만 콤파인된 시스틱 리전이 시칼 루멘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를 뷰에서 보면 나머지 아펜딕스는 정상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표본에서 아펜딕스 오리피스에 국한된 심플 뮤코실이 확인됩니다. 역시 콜로노스코피에서 우연히 발견된 경우인데 사이즈가 커서 아펜디셜 미슈너스 네오플라즘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월 티크닝도 현저하여 심플 뮤코실보다는 미슈너스 네오플라즘이 더 의심되는 경우였습니다. 수술에서는 에피텔리얼 하이퍼플레이자나 아데노마토스 에피텔리움이 없는 심플 뮤코실로 진단되었습니다. 이후 9년까지 PMP 등의 리커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드넥사 또는 아펜디셜 튜머 및
페리아펜디셜 앱세스의 감별이 어려웠던 경우입니다. 10일간의 복통을 주소로 내원한 여성의 초음파에서 아드넥살 튜머가 의심되었습니다. CT에서는 Irregular Enhancing Wall이 있는 시스틱 매스가 보이는데 한쪽은 아펜딕스와 연결되어 있고 다른 쪽은 유테루스와 인접하였는데 오바리는 인텍트하여 보여 아펜디셜 오리진을 의심하였으나 캔서와 앱세스의 감별은 어려웠습니다. 수술에서는 에큐트 및 크로닉 인플라메이션과 함께 심플 뮤코실로 진단되었습니다. 이 예는 30년 전에 아펜덱토미를 시행받은 환자에서 발생한 뮤코실입니다. 모양만으로는 아펜디셜 뮤시너스 네오플라즘과 감별하기 어려운 시스틱 매스의 틱 월을 따라 칼시피케이션이 보입니다. 수술에서 뮤코사는 애트로피 되어 있으나 내부에 띠크한 뮤신이 들어있는 심플 뮤코실에 합당한 병변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나인 네오플라스틱 리전인 아펜디셜 시레이티드 리전 또는 폴립은 말 그대로 크립트 루멘이 톱니 모양 또는 별 모양을 하고 있는 뮤코살 에피텔리알 폴립입니다. 대부분 우연히 발견되는 마이크로스코픽 리전이지만 큰 병변은 옵스트럭션을 일으켜 아펜디사이티스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디스크리트한 폴립을 형성하기도 하고 서컴퍼렌셜한 인볼먼트를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5일간의 복통을 호소하고 RLQ에 다이렉트 및 인다이렉트 텐더런스를 보여 에큐트 아펜디사이티스가 의심되었던 여성의 병변입니다. CT에서도 디퓨스 월 티크닝과 인크리스드 인핸스먼트를 보여 에큐트 아펜디사이티스로 생각하였으나 수술에서 시레이티드 폴립과 파이브로패티 오블리터레이션만 보이고 에큐트 아펜디사이티스의 소견은 없었던 경우입니다. 정리하면 아펜디셜 뮤시너스 리전의 대부분은 로우 그레이드 아펜디셜 뮤시너스 네오플라즘입니다. 그러나 슈도믹스마 페리토니가 적지 않게 동반되며 이 경우 로우 그레이드라 하더라도 페리토니얼 뮤시너스 카시노마에 해당합니다. 로우 또는 하이 그레이드 아펜디셜 뮤시너스 네오플라즘은 앱세스, 오바리안 시스트, 뮤코실과 감별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일롱게이티드 쉐입이고 시칼 커넥션을 확인하는 것이 오바리안 시스트와 감별점이 되겠고 오니언 스킨 사인, 에그쉘 칼시피케이션은 아펜디셜 뮤시너스 네오플라즘의 스페시픽한 사인이 될 수 있으며 미니멀한 페리아펜디셜 패스트랜딩만 있고 사이즈가 2cm보다 큰 것이 심플 뮤코실과의 감별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병원의 예를 보면 심플 뮤코실은 아펜디셜 오리피스 주변에 컨파인 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뮤시너스 아데노카시노마는 좀 더 크고 이레귤러하게 보이며 대부분 PMP와 동반되는데 때로는 아펜디스 병변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PMP가 다른 원인의 카시노마토시스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